임대료 몇 달 밀렸다고 쫓아내면은 갈 데도 없는데 일단 조정이 성립됐으니까 어디 한번 보자. 임대차 계약은 존속되고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고 건물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매달 임대료를 미루면 안 된다는 거잖아. 목욕탕에 파리만 날리는데 매달 600만 원을 갖다가 어디서 구하노? 이봐요. 차임 날짜가 일주일이나 늦었잖아요. 사장님, 그 임대료 늦은 거는 미안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계약 해지한다고 법원에서 조정까지 받았는데 이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직 요즘 목욕탕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좀 봐주세요. 에이, 너무 야박하시네요. 요즘 목욕탕에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코로나니 뭐니 해서 요즘 대중 목욕탕에 사람들이 안 갑니다. 예? 사정 좀 봐주세요. 이번 달은 뭐 알겠습니다. 대신 다음 달부터 늦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사장님, 경기도 어렵고 상황이 이래서 앞으로도 차임이 조금 늦어지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사정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연체는 하더라도 임대료는 절대 안 떼먹을게요. 그 달 안에는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조정받은 이유가 없잖아요. 사장님, 편히 좀 봐주십시오. 아니, 나도 임대료를 받아야 생활이 되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참. 뭐, 알겠습니다. 대신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게 뭐지? 여보 왔어요? 부동산 인도집행 신청서, 조정조서에서 정한 차임 지급 채무이행이 지체됐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헉, 설마 또 소송이에요? 아니, 그 임대료 좀 늦게 줬다고 온 건데 그 사장님한테 좀 늦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장님도 오케이를 했으니까 뭐 별 문제 없을 기다. 그런데 이게 왜 와요? 글쎄, 뭐 착오가 있었겠지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알겠어요. 법원에서 온 문서는 신경 안 쓰면 안 되는데요. 이지훈 씨 되시죠? 부동산 인도 강제 집행하러 왔습니다. 지금 다 밖으로 나가주시죠. 강제 집행이요? 엄마야,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이유가 뭔데요? 강제 집행 못합니다. 여보, 이거 싸라 이거. 이지훈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합니다. 사장님한테 미리 임대료 늦게 준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장님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요. 우리는 억울해요. 일단 내려와서 얘기하세요. 계속 거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매달 임대료 600만 원씩 달라 그러고 남들은 착한 건물주다 뭐니 해서 깎아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말이야. 사장님 진짜 너무하다고요. 안 되겠는데. 이래도 사고라도 나면.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은 돌아갈 테니까 일단 내려오세요. 먼저 가시면 내려갈게요. 갔어? 뭐라고요? 강제 집행이 지연된다고요? 아니, 약속을 안 지킨 건 그쪽이니까 당연히 나가야죠. 하루하루가 돈인데 이러면 안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나가겠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
예, 제가 로이언 목욕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다고요? 네, 임대료 좀 밀렸다가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지훈 씨. 아, 정말 황당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려운 형편에 걱정이 됩니다. 빨리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훈 씨는 목욕탕 건물 소유자인 조병준 씨에게 매달 600만 원의 차임을 주기로 하고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그러다 수차례 차임을 연체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조병준 씨와 계약 관련 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매달 차임 지급을 연체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돼 사건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그 후 이지훈 씨는 2개월 동안 정확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차임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목욕탕 운영이 어려워 차임을 1, 2주 정도 늦게 지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지훈 씨는 이러한 사정을 건물주인 조병준 씨에게 설명했고 늦게 지급해도 된다는 승낙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조병준 씨가 조정조서에서 정한 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부동산 인도집행을 법원에 신청해 왔는데요. 사전 승낙을 받은 일이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이지훈 씨는 통지를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지훈 씨가 운영하는 목욕탕 건물에 법원 소속의 집행관이 강제 집행을 하러 왔고 이지훈 씨는 아내와 함께 출입문을 막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집행관은 강제 집행을 연기했는데요. 그러자 건물주인 조병준 씨는 이지훈 씨에 대해 집행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업무방해죄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각각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듣기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범죄인지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자 변호사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두 죄는 형법 제136조, 137조 그리고 31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 범죄들의 구성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범죄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위계, 즉 속여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되는 거네요. 네. 자, 그럼 업무방해죄는 어떻습니까? 형법 314조에서 정하는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근데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결과가 이렇게 같다면 굳이 이게 두 조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 조문에서 범죄를 합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사실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정하고 있는 이유는 사적인 업무와 공적인 직무를 구별해서 보호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그리고 위계라는 방법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업무를 이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드라마 속 사건에서 집행관인 최효종 씨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만약 이지훈 씨가 위력이나 혹은 그보다 더 중한 폭행을 행사해서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인 최효종 씨를 피해자로 하는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당연히 성립이 되겠죠? 만약 이지훈 씨가 집행관 최효종 씨를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최효종 씨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거든요. 예. 목욕탕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만을 막아선 것이지 최효종 씨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힘을 행사한 것은 아닙니다. 네. 때문에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말 다행인데요. 그렇다면은 이지훈 씨는 집행관 최효종 씨,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그 어떤 혐의도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가요? 예, 맞습니다. 자, 오늘 공무집행방해죄가 나온 김에 제가 좀 몇 가지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여쭤보고 싶은데 늘 궁금하잖아요. 네. 그 뉴스 보면은 가끔씩 술에 취해서 경찰차 앞을 막아서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공무원의 업무를 이렇게 방해한 거니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사실 단순히 순찰차 앞을 막아서기만 했다면 네. 순찰차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에 대해 간접적으로라도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순찰차 앞을 막아서기만 한 피고인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찰차를 이렇게 딱 막고 예. 차가 서면 보닛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거는 그거는 좀 어떻습니까? 약간 그건 순찰차를 매개로 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에게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지훈 씨는요, 집행관 최효종 씨를 피해자로 하는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제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조병준 씨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조병준 씨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자신의 권한을 집행관에게 위임을 해주었는데 이지훈 씨가 이를 방해해서 강제 집행을 못하게 돼서 결국 자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업무 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이와 관련해서는 하급심 법원마다 판단이 다소 달랐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집행관이 독립된 사법기관임을 전제로 해서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한다는 것은 집행을 해달라는 신청의 의미일 뿐이지 일반적인 민법상의 위임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관의 강제 집행 업무는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지훈 씨가 집행관의 강제 집행 직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채권자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형법상의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건가요? 일단 지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 그럼 지금 소송이 제기된 상태인데 나는 무죄니까 그냥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성립된 조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청구 이의소라는 것을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청구 이의소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확정 판결문이나 혹은 이 드라마에서의 조정 조서와 같이 집행 권한이 가지는 집행력을 없애달라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자,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 요청하는 소송이라는 말씀이신데 이런 소송을 제기할 때는 좀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라 함은 집행 권한에 표시된 권리가 소멸되거나 실효되도록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거나 채권자가 채무를 면해 주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이의 이유는 판결이 변론이 종결된 뒤에 발생한 사유여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앞서 제기된 그 소송 이후에 지훈 씨와 병준 씨가 조정 조서를 작성을 했었는데 이거는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까? 조정조서가 갖는 집행력이 없어지도록 해야 되고요. 네. 그것을 청구 이의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 조병준 씨가 이 조정조서를 근거로 건물인도 강제 집행을 신청한 사실을 이지훈 씨가 알게 되었을 때 이지훈 씨는 조병준 씨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얻어서 차임을 늦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 강제 집행 정지 신청까지 한다면 당장 건물 인도 집행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자, 건물주인 조병준 씨의 승낙을 받아서 임대료가 늦어진 거니까 요거는 조정 조서를 위반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확률이 어떻습니까? 좀 높습니까? 실제로도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드라마 속 내용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청을 받아서 며칠간의 차임 지연을 승낙해줬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그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고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 기한을 늦춰주기로 한 것은 그 조정조서에 따른 지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차임 지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없어서 결국은 임대인의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 집행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임대인의 강제 집행을 불허하고 강제 집행에 대한 정지 결정까지 내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훈 씨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지훈 씨는 다행히도 처벌을 면하기는 했지만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강제 집행을 막아서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었으니 다음부터는 법원에서 온 서류들은 잘 챙겨보시고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서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